안녕하십니까, 얀입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가정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일단 가정법이 학생들이 배우는 문법 중에, 영어 문법 중에 제일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면 알겠지만, 일단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팁으로 하나 알고 갑시다.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판단하지 말자. 이게 힘인데요. 일단 간단 요약과 기준을 보면은 무드라고 하거든요. 무드는 우리나라 말로 뭐 분위기란 뜻인데, 영어에서 무드라는 거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모두들 알다시피 명령법은 주어가 빠져서 뭐뭐뭐 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직설법은 있는 그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거. 이건 좀 더 이번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울 가정법, 즉 있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다른 방식, 즉 가정을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분위기, 자, 무드가 말 그대로 분위기니까 그럼 과연 분위기는 누가 잡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문장이 있습니다. She loses weight. 그녀는 살을 뺀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녀는 살을 뺀다. 문장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해서 문장이 완벽한데, 여기다가 한번 분위기를 잡아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분위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감정을 입힌다라는 거죠. 감정. 영어에서 감정을 입히는 동사는 보통 조동사가 역할을 합니다. 조동사. 즉, 그녀는 살을 뺀다. 어떤 뭔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 어떤 감정이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나라 말로 그녀는 살을 뺄 거야. 빼야 해. 이렇게 must를 집어넣거나 can, 뺄 수 있어. 이런 좀 의지나 다짐, 그런 뺄 걸, 이런 연급, 추측,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을 담당하는 것들이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드, 분위기를 잡는다라고 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은 조동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직설법의 정의랑 그리고 가정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직설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전에 했었던 문법들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일단 직설법이든 가정법이든 이 법을 표현하는 방법은 동사 혹은 조동사로 표현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즉 뭐뭐뭐 한다가 뭐뭐 할 거야, 해야 해, 할 수 있어, 이런 뭔가 감정을 담당할 때 동사가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즉 직설법, 가정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과거형도 배웠고 미래형의 일반 시제도 배웠고,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배웠잖아요. 그 수동 완료를 배웠는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미래를 쓴다라고 하면 will을 쓰면 되고, 과거는 ed, 진행은 비동사 플러스 ing,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완료는 have, has, had 플러스 pp 라는 어떤 특정한 문장, 문법 구조라는 게 있죠. 문법의 패턴. 근데 그거랑 다르게 가정법은 우리가 이게 무엇이 특정하게 가정법이다, 뭐 if가 가정법이냐 이런지도 않고, 좀 가정법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정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직설법은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했으니까 알겠고, 그럼 가정법은 왜 사용하고 가정법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가정법의 해석이랑 관련돼서 오해를 좀 벗겨보도록 할게요. 보통 가정법은 해석한다고 하면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하면 뭐뭐 했을 텐데, 그러면 좋을 텐데, 뭔가 후회를 나타내거나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지만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보통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의 오해는 뭐냐면은, 가정법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공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뭐 주어 다음에 조동사 쓰고, 아니 뭐 과거면은 had pp, 뭐 have pp 이런 걸 쓴다. 공식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공식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공식이 적용되는 거는 중학교까지만이고, 중학교 내에서도 분명히 그거 아닌 다른 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공식을 외우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적인 부분에서인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가정법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좀 쉽게 해서, 자, 가정법은 우리가 이것을 가정법이라고 할 수 있을 때 가장 괜찮은 단서는 일단 뭐냐? 이전 시제. 즉 우리가 만약에 말하고 있는 게 현재인데 그거를 과거로 표현되거나, 과거로 표현되거나
과거로 표현되거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과거형인데 과거 완료로 표현되거나 이럴 때 혹시 이것은 가정법이 아닐까?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이라는 것은 뭐 as if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as if를 쓴다거나 I wish 이러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나타낼 때 이런 패턴들 때 혹은 뭐 여기 같이 if 주어가 삼시 단수인데도 were I인데도 were 이런 특정 패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가정법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가정법은 이전 시제가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말했던 감정을 담당하는 조동사들이 하나의 한 시제가 밀려있는 will 대신에 would를 쓴다거나 이렇게 바뀌었을 때 가정법이 아닐까 그리고 맥락 흐름을 파악해서 가정법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ill이랑 would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주면요. will은 뭐뭐 할 거야 라고 해석할 건데 would는 할 걸에 대한 확실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must, can, will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의미 조동사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의미 조동사의 1차적인 의미는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그리고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각자의 1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 조동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1차적 의미랑 부차적으로 추측의 의미들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추측. 즉 will이라는 것은 뭐뭐뭐 할 거야 한데 할 걸 이런 추측의 의미 can도 뭐뭐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추측의 뉘앙스를 다 갖고 있다. must는 뭐뭐뭐 해야 한다는데 뭐뭐 이미 틀림없다라는 확실성이 짙은 이러한 추측성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 이러한 추측을 담당하는 감정 동사들이 어디서? 가정법에서 상당히 많이 쓰인다. 왜냐?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추측을 이용해서 근데 그 추측과 가능성이 떨어지는 표현을 쓸 때 가정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의미주동사의 추측의 용법에서 이런 will이 would로, can이 could로 되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의 판단 기준은 방금 설명했고요. 판단은 즉 이전 시제 그리고 조동사들의 과거 시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국어랑 영어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 우리 국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100만 원을 기부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국말을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죠. 사실이야 거짓이야. 만약에 선생님이 돈을 좀 버는 사람인데 내가 100만 원을 기부하고 내가 이전에 많은 숱한 기부를 했던 사람이면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사실이라고 인정하겠지만 만약에 돈도 벌지 않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기부를 100만 원을 한다고 한다면 거짓이라고 판명할 거잖아요. 즉 우리나라 말은 이런 말을 갖고서 제가 100만 원을 기부합니다라는 말을 갖고서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즉 직설법으로 표현한 건지 가정법으로 표현한지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 말은. 하지만 영어에는 형태적으로 내가 지금 charity는 뭐 자선단체고요. 자선단체에다가 100만 원을 기부합니다. 라는 표현에서 이거를 will 대신에 would를 쓴다라고 할 때 이거는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거짓일 수 있다. 아니면은 가정법으로 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거 역시도 무조건 맥락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국어랑 다르게 영어는 형태를 봐도 어느 정도 가정법을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말은 꼭 앞뒤 전후사항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정법의 종류입니다. 가정법의 종류 일단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이 있는데요. 일단 가정법 과거는 이런 거예요. 현재를 표현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했죠. 직설법. 직설법 완료는 have 플러스 has 플러스 pp. 조동사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ing. 이렇게 우리가 직설법에 이미 문법들이 다 형태를 보고서 우리가 이거는 뭐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사실인데 가정법을 뭘로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어학자들을 생각해보면 과연 언어학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 거냐 이 말이죠. 즉 이건 사실이고 이건 거짓이야 라고 표현할 때 거짓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을 한 결과 언어학자들은 다음하기를 자 내가 만약에 현재를 표현하고 싶은데
현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 복잡하니까 현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닐 때 한 단계 과거로 씁시다. 한 단계 이전 단계를 갖고 와서 표현을 하자고요. 라고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표현이 현재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한 단계 과거 시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종류는 즉 가정법 과거라는 과거로 쓰여 있지만 얘는 현재를 얘기하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도 과거를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표현하는 거. 그리고 혼합가정법은 좀 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를 보면 이래요. I wish I had learned English earlier. 나는 이랬으면 좋았을 걸. had learned, 배웠다면. 영어를 좀 더 일찍. 영어를 좀 더 일찍 배웠다면 좋았을 걸. 배웠다. 즉 과거죠. 과거인데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 단계 더 신제인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If you bought it, 만약에 너가 산다면 너는 후회할 거야. 자, 여기서 만 과거잖아요. 그쵸? 네가 만약에 이걸 샀다면 너는 후회할 거야. 산다면 너는 후회할 거야. 근데 사지 않아서 후회는 안 한다. 뭐 이렇게 내용이 직설법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문장. If you had not been there, 만약에 너가 거기에 없었더라면 I might have been a dead man. 나는 죽은 사람이 됐었을지 몰라. 즉, 이거는 지금 뭐예요? 만약에 너가 거기 없었더라면, 즉 과거죠. 과거에 네가 거기 없었더라면, 그런데 없었어, 있었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 단계 더 시제인 과거 완료를 써준다 이 말이죠. 만약에 너가 거기에 없었더라면 나는 죽었을지 몰라. 이런 표현인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과거 완료 표현이라고 하고 하는 거. 과거의 가정법을 과거 완료라고 표현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다 이제 혼합간호법을 하나 알려주면은 만약에 네가 거기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을 거야. 즉 여기서는 짬뽕이 된 거죠. 앞에는 과거 완료. 하지만 여기서 현재. 이럴 때는 뭐를? 두 개의 시제가 공존한다. 그래서 이름이 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한쪽은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를 표현했지만 한쪽은 가정법 현재를 표현한다. 즉 가정법 과거를 사용한다. 이런 부분에서 혼합가정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5번의 특수구문 중에서는 이제 if you were not for 이런 특수구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거 if you were not for your advice I could not succeed. 만약에 이것이 없었더라면 너의 조언이 없었더라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표현되죠? 이때 너의 조언이 없었더라면 너의 조언이 없다. 그러면 without를 바꿔 쓸 수 있고 before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이 문장을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건 대체로 명사와 조합할 때 선호하는 패턴입니다. 명사, 즉 advice라는 명사가 하나가 있고 이거가 없었더라면 이런 표현을 이렇게 대체어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문장은 도치가 있어요. 도치. Should it snow tomorrow in the world I could meet her. 만약에가 생략되죠. if 한 다음에 it이 먼저 쓰여야 되는데 should가 앞으로 도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should는 희박한 가능성을 나타낼 때 should를 씁니다. 내일 전 세계에 눈 내린다면 불가능하죠? 나는 그녀를 만날 거야. 뭐 그녀가 설국열차 타고 나타난 여자일 수도 아니겠지만은 불가능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고 그리고 should가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문문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의문문이 아니라 should가 앞으로 갔고 도치가 된 거다. 그래서 도치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동사가 문장 앞으로 온다. 이렇게 하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법을 배워왔고요. 내용이 상당히 길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다룰 내용이 많아서 그럽니다. 아무튼 수고했습니다.